제가 경험 보면은 지인이 사라고 해서 사신 분은 네네. 열의 9은 사기당한 거예요. 열의 9명은 사기당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후배들 뭐 이렇게 많이 모셨지만 오늘 모신 분이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예, 저하고 다른 길을 다녔던 분이라서 현장으로. 그래서 오늘 토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한 게 많은데 토지는 솔직히 가서 보면 되게 물을 곳이 없어요.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 강남이라는 데 걸어보면 이 부동산 사무실 우리가 많은 공인 중개사님들이 계시지만 토지 얘기를 꺼내면 많이들 뒤로 부르고 또 이제 토지가 돈이 되는 건 아는데 참 일반인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토지 얘기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그런 거고요. 토지 시장 조사 나갈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세요? 토지 시장 조사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끔 이제 친척이 전화 와요. 손님들 오면 토지 왜 사셨어요? 물어보면 네. 우리 친척 누가? 이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네, 대부분 지인들이. 근데 그러면 지인이 제가 경험 보면은 지인이 사라고 해서 사신 분은 네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열의 9은 사기당한 거예요. 열의 9명은 사기당한 거예요. 지인이 뭐 아니 근데 좋게 할 수도 있죠. 제 말은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일반인인데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어떤 토지가 좋다더라. 그러면 네. 가장 먼저 한 두세 가지 뭐를 좀 확인 좀 해봤으면 하는 거. 뭐 어디 사이트로 가봐 이런 거 일단 있을까요? 저희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시세를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는 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물건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이폰을 사는데 제가 아이폰 쓰고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에요. 네네. 그럼 뭐 제가 봤을 땐 적정한 거죠. 근데 이게 10만 원 나왔어. 네. 그럼 좋은 핸드폰이 되는 거죠. 10만 원에 나오면.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네. 그럼 안 좋은 핸드폰인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 땅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 누가 소개를 해줬어. 100만 원을 소개해줬어. 그럼 내가 시세를 알아봤는데 그 동네 땅에서 이거랑 비슷한 땅이 시세가 뭐 50만 원이다. 그럼 좀 비싼 거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 소개받았는데 동네 가서 시세 알아봤더니 50만 원이다 이러면 사기꾼이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2배니까 차이 많이 나다 생각하시겠지만 땅은 이런 경우 워낙 많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다. 저건 누가 봐도 사기고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00만 원에 소개받았어요. 네. 가면 10만 원도 안 하는 땅이에요. 아 10배? 10배도 많고 그 이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찾아보려면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동네 가봐야죠. 아 그래요? 네. 오늘 손다솔님은 벌써 어떤 걸 딱 물어봐 주셨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여쭤볼게요 대신해서. 네, 누구나 희망님, 아이디가 좋네. 누구나 희망님, 네, 안녕하세요 하고 좀 적어놔 주시면 뭐 토지는 주택보다 사실은 자본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이 적은 분도 있는데 관심이 좋아요. 어떤 건 이제 안전자산 의미에서 어떤 간에 우리 경기 변동 대비해서 장기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상품 중 하나니까 이제 보시기 좋고 또 그만큼 우리가 기획부동산 할 때 예전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기획부동산 상품이라는 게 토지 장난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많아요. 네,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신 이유가 그런 것도 여쭤보려고. 근데 그래도 아까 말했는데 죄송한데 이렇게 싸다 할 때도 그래도 뭔가 확인 가기 전에 예. 뭐 이렇게 사이트라든가 토지 뭐 이런 거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아요? 요새는 뭐 밸류맵이나 디스코 네, 디스코 좋죠. 디스코 좋아. 시세를 확인하려면 네. 사실 이제 저희 부동산공화국 사이트 제가 운영하는 네네. 부동산공화국 사이트에 그 재미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 통계청장님이 계신 분이 네네. 아시겠지만 그 디스코라고 어플 많이 쓰실 거예요. 그 부동산 어플 디스코. 보여드릴까요? 그 어플로 보시면 밸류맵도 있고 디스코도 있는데 디스코 훨씬 잘 돼 있거든요.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님들은 사실 이거 알고 보시면 좋아요. 디스코 뭐 여기 간평 금액은 나온 건 아닌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심하게는 뭐 로그인 하시면 저는 돼 있네요. 하시면
이 지역 뭐 이렇게 이 토지 가격 외에도 등기 같은 거 있잖아요. 쉽게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등기가 나와 있네. 뭐 보면 등기. 그러면 이 근처에 시세하고 등기 가면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무료로 등기 열람도 다 돼요. 무료로. 이 디스코 맵은 한번 유튜브에 보시면 이 디스코 맵 활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무실을 잠깐 이건 이제 끊고 이제 여기 보면 시세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뭐 이 건물 대장 뭐 이렇게 토지 다 나와 있어요. 더 주변 경매 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무료예요 다. 그러니까 토지든 뭐든 좀 알아보신 분들은 이걸 좀 활용법을 제대로 하면 모든 정보가 담아있기 때문에 좀 한번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현장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제 시세를 보려면 토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세잖아요. 시세를 모르니까 아파트랑 이런 거랑 다르게 그죠? 시세를 몰라서 많이들 이제 솔직히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경기도권이 많죠. 보면 쭉 들어가 보면 내가 어디 땅을 추천받았다. 그럼 이걸로 지도를 쭉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7만원, 280만원, 144만원, 400만원 이게 평당 금액에 거래된 가격이에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150만원에서 뭐 도로변은 40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이 동네 땅을 2천만원에 소개해줬다. 이러면 아무래도 사기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배 이상 차이에서는 서로 간에 어떻게 이제 안에 시설이 뭐 돼 있냐 뭐 위치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말씀하신 정도는 뭐 진짜 한 10배 근데 이 동네에서도 네. 10배씩 차이 날 수는 있어요. 땅 특이가 보시면 이제 맹지나 저 안쪽 이런 네, 거 여기는 있었죠. 지금 건물 포함해서 1,6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 빨간색 있는데 보시면 1,600만 원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는 5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거 사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찍어보면 얘는 이제 건물 포함해서 이 가격에 매매됐을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 나온 거니까 맹지거든요. 이제 아마 땅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맹지예요. 그 지적도 눌러보시면 얘는 지금 일반 주거 단지고 얘는 녹색. 여기는 아마 토지 보시면 뭐 보존산지나 이런 거 자연녹지. 자연녹지도 네. 나쁜 땅은 아닌데 괜찮은 땅이에요. 도시 지역에 편입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맹지라는 거. 예.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써 있는데 땅은 기본적으로 뭐 좀 공부를 좀 하시면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누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소개해줬다고 해서 그냥 딱 그걸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사실은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땅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저는 토지 먼저 소개를 좀 하고 저는 좀 먼저 소개 좀 증승하세요. 네, 저는 그 부동산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그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사이트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나왔고 보통 토지나 상가 쪽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물건 분석이라든가 뭐 추천 매물 이런 거는 안 하고요. 그냥 좀 조심해야 될 거, 좀 할 때 알아봐야 될 거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부동산 관련 영상 이런 게 좀 많고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땅을 살려는데 이 땅 사도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이거 하자고 하셔가지고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 어떤 거를 얘기를 할까. 근데 첫 번째 이제 얘기했었던 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택이나 주식보다 토지가 좋은 이유. 좋은 이유. 이제 그거를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가 주죠. 거의 뭐 한 그럼요. 거의 대부분이 접근성도 쉽고 사실 하기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 당할 일도 별로 없고.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그런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이 몇 번 나왔지만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만 부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부동산이 1위가 토지고 2위가 상가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는 그 투자가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만 안 당하면 실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땅을 사도 제 가격에만 샀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 제가격이라는 표현이요. 그 대량 시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지만 시세가 100만 원인데 내가 150에 샀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50만 원 더 받는 땅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세가 1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샀어. 이런 건 좀 힘든 거죠. 왜냐면 뭐 1년에 10% 오른다고 쳤을 때 내가 시세가 10만 원짜리 가치 땅을 100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한 4, 50년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내가 100만 원짜리를 좀 비싸게 120, 30 주고 사도 땅이 괜찮은 땅이면 어쨌거나 2, 3년 지나면 다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상관없어요. 대신 그 요새 코로나 때문에 주식 폭락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처음 이제 한다는 사람들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한다고.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주식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으면 뭐 돈을 좀 벌 테고. 잘 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네. 분들이 벌기를. 근데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게 워낙 유명하지만 삼성전자가 네. 네.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 보시면은 13,000원 정도였거든요. 그 지금 현재 쫙 올랐다 떨어진 게 한 6만 원대. 그러면 한 10년 동안 4배 오른 거예요. 그 4배 10년 동안 4배 올랐으면 네.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럼 여기 최근에 요 바로 옆에 있는 뭐 가장 아파트 중에 강남의 대표적인 음마 아파트가 네. 10년 전에 2010년도에 얼마였냐? 9억 6천 10억이었어요. 네. 지금 20억 조금 안 가거든요. 2배. 예, 2배 정도. 그러니까 주택이 통상 강남권이 10년 전보다 2배 올랐어요. 네. 그리고 주식은 2배가 오르진 않았죠. 그때부터 뭐 전반적으로 따지면 비슷해요. 대신 그 중에 종목이 괜찮은 걸 골랐을 때 삼성전자처럼 볼륨이 더 큰 거 얼마 없어요. 4배 오른 거고 네. 마찬가지로 뭐 바이오주나 좀 이런 거 좋은 거 했으면 몇십 배 오른 것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땅은 얼마 올랐냐? 제가 자주 가는 안성 같은 경우가 땅이 10년 전에 4천만 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4억이에요.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10년에 물론 10년에 이 안성처럼 10배씩 다 오르진 않는데 사기만 안 당하면은 보통 10년에 3, 4배는 다 오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아무 이슈가 없는 강원도 어디 뭐 평창에 이런 땅 옛날 평창 땅 엄청 사다 갖다 네, 팔았죠. 저 그때도 왜 사나 했는데 네. 그런 거 그리고 막 아주 쓸데없는 거 뭐 호재도 없는 그런 동네 아니고 네. 뉴스만 봤을 때 이 동네 뭐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더라 뭐 이 동네 뭐가 된다더라 산업단지 들어온다더라 뭔가 이런 호재가 조금씩 우리가 충분히 많이 공부를 안 해도 주변에서 관심만 가지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땅을 적당한 거 사놓으면 다 올라요. 왜냐면 제가 땅 추천 마지막으로 한 게 2년 전이거든요. 네. 용인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린 땅이 80만 원이었어요. 네. 그때도 저는 이거 좀 80이면 비싸지 않나 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냐면 300만 원이에요. 2년 됐는데. 네. 왜냐면 그 사이에 거기가 용인이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들어오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300 줘도 못 사요 그 땅을. 그렇죠. 그리고 안성이 제가 한참 좀 추천할 때가 2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 마지막에 했으니까. 지금 안성에 뭐 40만 원, 35만 원 이런 땅들이 지금 비싼 건 100만 원, 못 가도 7, 80, 그러니까 2배 이상 다 올랐어 2년 만에. 네. 네. 그게 2배 이상씩 다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다 샀겠죠. 네. 근데 2배 오른다는 확신은 저도 없었지만 추천을 할 때 네. 네. 절대 떨어지지 않고 일정 이상 오른다는 확신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땅을 투자를 해서 손해보신 분은 없어요. 대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땅은 실패하지 않는데 다만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딱 선이 구분되는데 네. 얼마 번역차지 실패는 났는데 사기를 당하냐 안 하냐. 예, 가끔 이제 물론 이제 뭐 기획부동산 땅들을 사서 용도지역 변경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 논이지만 여기 옆에 2km 안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엄청 많고 제 홈페이지에도 질문글이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는데 그런 식으로 사기당하신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잘 모르는 게 이 바로 옆에 내 땅과 500m 거리에 고속도로 IC가 생긴다고 해서 내 땅이 좋아지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신도시 들어온 땅은 좋겠지. 근데 그 바로 앞에 땅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거는 10년, 20년 지나도 오히려 신도시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바로 앞에 땅은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복불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공사할게요 딱 결정이 나버리면 거기 안에 못 들어간 다른 땅들은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평택의 지제역 같은 경우 보시면 지제역 잘 보이시려면 여기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지적 편집도 찍어 보시면 이 앞으로는 다 이렇게 색깔이 뭔가 녹색, 파랑색, 막 이렇게 노란색 돼가지고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여기도 다 논밭이었는데 여기 빨간색은 상업지도 좀 생기고 그리고 반대쪽은 뭐냐면 농지예요. 아직도 농지예요. 다 논밭이에요. 아직도 이쪽 건너편은. 그러면 이게 지제역이 생기기 전에 여기 땅도 팔아먹고 여기 땅도 팔아먹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논도 팔고 여기 논도 팔고. 근데 이쪽에 있는 논을 산 사람은 이렇게 용도 변경이 돼서 대박이 난 거고 이쪽에 있는 논을 산 사람은 계속 논인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논을 산 이게 이렇게 개발이 다 되기 전에 이쪽 논이나 이쪽 둘 다 논이었을 때 여기 논을 샀다가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 팔았다. 그럼 여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지만 이미 얘는 개발 다 끝났잖아요. 이쪽으로. 여기 가서 보면 전합선, 뭐 이렇게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엄청 지나가는데. 나라에서 이만큼 개발할게요 해서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 남겨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더 개발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죠. 있던데.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해야 하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기획부동산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 앞에 이게 됐으니까 지지역 앞에 개발된 거 봐라. 여기 된다. 이러고 사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이 알면 자기가 사지. 그러면 저거를 적정 가격에 이제 제 말은 적정 가격에 샀다. 적정가. 그러니까 그 동네 진짜 동네 시세대로.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런 데를 무지막지하게 판다 이거 좀 비싸게. 그 말씀 이런 데는 하시는 지금 시세대로 사기도 힘든 게 거예요. 예.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논밭인데 가서 이거 살려면 몇백 줘야 돼요. 예. 근데 저 땅에 몇백만 원 가치가 있냐? 없어요.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 해요. 논밭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여기 평택이 커지니까 나중에 잘 되지 않을까 이러고 하는 건데 물론 투자할 수 있지만 그걸 추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하세요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 안 되면 제가 책임 못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용도 변경을 노리고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권해드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지금도 쓸만한 땅을 사서 적당한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게 낫다고 보지 그냥 싼 거 사가지고 용도 변경돼서 몇 배 먹을 생각으로 들어가시면은 거의 사기당해요. 싼 거 사서. 예, 그렇게 되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싼 거 사가지고 농지 사가지고 2-30만 원에 샀는데 용도 변경돼가지고 상업지 같은 거 돼가지고 보상받거나 판지되거나 해서 뭐 막말로 덕정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양주에 거기는 땅값이 400배 올랐어요. 10만 원짜리 땅인데 덕정역 들어오면서 1호선 들어오면서 그 앞에 땅이 그 일반 상업지로 조금 된 부분은 평당 4천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땅 가지고 있던 사람은 400배 오른 거잖아요. 땅값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로또랑 비슷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로또랑 비슷한 게 그런 땅은 되게 극히 일부예요. 그걸 누가 알 수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돈이 내가 정말 많아. 그러면 평택에 투자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한 50만 원짜리 땅을 100개를 사놓으면 네. 그 중에 10개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 원래 오늘 주제도 소액 투자 얘기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토지 소액 투자 90%는 사기다. 이게 제가 사실 한 말은 아니고 약간 와전된 건데 제목을 그렇게 써주셨는데 소액 투자로 소개받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의 90%는 다 사기를 당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왜 이제 질문하고 싶냐면 우리가 많이 상담할 때나 뭐 할 때 토지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예. 토지 누구나 그래요. 누가 옆에서 보면 아 그 사람 부자야 하다 보면 어디 땅 있다더라. 그렇죠. 뭐 이런 걸 많이 듣는데 이제 결론은 그 땅 있다더라가 1번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등치가 크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나가서 보면 이런 택지주가 아닌 이상 땅이 작지도 않고 또 작은 땅은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이 엉망 삐뚤빠뚤 비정형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땅을 사려고 투자하려고 봤더니 돈이 좀 크게 드는 경우 좋은 땅은 네. 좋은 땅은 당연히 그리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다녀보면 좋은 땅인데 큰 땅 막 몇만 평씩 가지고 있는 네. 좋은 땅을 제가 경험이 아직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몇만 평씩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도 있겠지만 그걸 매물로 만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몇백 평 정도 아닐까요? 건축평이라 이 정도겠지. 뭐 몇만 평까지 그렇게. 몇만 평 그러니까 제가 뭐 10만 평 이상 가지신 분도 봤는데 10만 평 가진 분 땅이 뭐 산이라 5개인 거 아니야? 1000평짜리 가진 땅보다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산이라 이런 데 넓은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산이 그런 거. 평야가 없는데 별로. 뭐 평당 뭐 5,000원짜리 이런 거 예, 그런 거 예, 있거든요. 예, 경매로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토지는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주택이랑 다르게 투자하시려면 무조건 저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그리고 뭐 지목은 몰라도 되는데 용도 지역이라든가 뭐 토지 이용 계획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고 뭐 사셨다 해서 이거 뭐 3년 전에 친구가 소개해줘서 5천만 원어치 샀는데 뭐 평당 100만 원에 50평에서 5천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보니까 땅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괜찮은지 봐주세요. 일단 이 얘기만 들어도 이건 사기예요. 왜냐면 땅은 내가 5천만 원 있다고 5천만 원어치를 사고 이런 게 없어요. 무슨 사과를 사듯이 사과가 한 개 100원이면 내 돈에 맞는 물건이 제일 없는 게 땅이죠. 1,000원어치에서 이게 안 돼요. 그냥 뭐 5,730만 원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도 딱 뭐 500평, 300평 이런 거는 택지공사 해가지고 파는 거 말고는 아니면 개발해서 파는 거 말고 개발해서 파는 땅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뭐 얼마 원해? 저는 가격이 뭐 한 300만 원 아니 6천만 원 되는데 그럼 6천 원어치만 사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지분으로. 예, 이건 다 사기예요. 다 사기. 싹 다 사기입니다. 예. 아, 대놓고 돈 얼마 있으세요? 그 돈만큼만 줄게. 네, 이거네? 그렇죠. 네, 그건 다 사기예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간혹 이제 채팅방에서 야 그거 다 사기는 아니야 라고 오히려 반문하실 정도의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오히려 사기 안 당하실 분이니까. 근데 얘기를 듣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토지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제 그 부동산공화국이라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뭐 따로 상업적인 사이트는 아니고요. 그냥 개인 그 부동산 카페 비슷하게 제가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질문이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토지를 샀는데 잘못 샀다, 잘못 산 것 같다 확인해 주세요, 혹은 뭐 이 땅을 살려는데 사도 되나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면 다 답변을 해드리는데 대부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기 당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별의별 내용들이 많이 있죠. 제가 현재까지 본 거 중에는 금액적으로 제일 큰 게 작게는 1, 2천만 원짜리도 많은데 여기 게시글 올라오신 분 중에 금액적으로 토지가 1,000만 원짜리 있어요? 있죠. 많죠. 기획부동산권 뭐 500만 원짜리도 있죠. 왜냐면 20만 원에 뭐 50평 이러면 20만 원에 50평이면 천만 원이잖아요. 지분으로 혹시? 다 지분이에요. 다. 그런 거 많고 하여튼 한 분이 네. 여기 땅을 7억어치를 사셨는데 다 사기 당했어요. 아 그래요? 예, 세 필지를 샀는데 7억을 줬대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사기예요. 사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건 뭐냐면 그 땅의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많게 잡아봤자 몇 천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천만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몇 천만 원에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7억씩 땅을 사는데 안 알아보고 샀을까 이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저분은 그래도 돈이 7억이 있으니까 저거 돈이 있으니까 샀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으면 좀 부럽기도 한데 전 돈이 없으니까 사기당할 일이 없으니까. 땅을 사실 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제가 제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거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땅을 사거나 누가 소개를 받았거나 내가 이 땅을 좀 사고 싶다 혹은 누가 소개해줘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 부동산공화국 네이버 구글 다음 아무데나 부동산공화국 치면 사이트 나오거든요. 오셔서 그냥 질문 하나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내용을 저만 답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답변을 해주시니까 네. 좀 얻으실 수가 있어요. 사기만 안 당하면 정말 사기만 안 당하면 사기만 돈 안 번다. 당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근데 나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답변 쉽게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는 우리가 그 주택시장에서 보면 이제 빌라 많이 사서 소액 투자하시고 아니면 소형 아파트 사서 지방 가서 소액 투자 전세 끼고 이런 게 제가 있잖아요. 잠깐 그것도 저는 좀 약간 이제 저를 잘 아시니까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적극적이거나 추천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약간 좀 성향이 그런데 빌라 투자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빌라 투자 왜 하냐? 돈이 없으니까 한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네.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파트 사는 게 강남에 네. 아파트 사는 게 낫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큰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빌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질문이 그거예요. 예. 하고 싶어 토지를 예. 보면 아까 말씀인 대로 작은 거는 적은 돈 들어가는 건 사기된 물건. 내 돈에 맞춰진 물건이랑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막 아까 너 5천 있으면 그거 잘라준다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제 말은 근데 그래도 토지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주선들하고. 근데 내 돈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이제 야 모아서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지인이 와서 예. 내 혼자 하는데 힘들어서 또 진짜로 친구들끼리 지분 투자하는 투자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 안전하게 장치를 할 수 있는 거. 내 말은 그건 괜찮죠. 네, 그런 경우 괜찮은데 그러더라도 단순히 뭐 듣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안전장치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러 명이 했을 때요. 네네네. 토지를 하다 보면 네네. 지분으로 이제 공동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제가 한 가지 사례가 얘기해도 되나? 1년 반쯤 전에 2년 전쯤 전에 안성에 토지가 그게 7천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7천만 원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7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거를 11명이 사시겠대요. 저랑 분이서? 야, 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판다고 저한테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 11명이 그 땅에 대해서 하나씩만 물어봐도 저는 11명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싫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이유는 부동산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에요. 근데 땅이 괜찮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테스트 삼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11명이 나눠서 사면 그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한 사람당 뭐 등기비까지 다 해서 한 7,800만 원 정도 내가지고 샀는데 그러면서 제가 당부한 게 있어요. 11명이 지금은 이렇게 친하지만 이 땅을 오늘 샀다가 다음 달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5년 이렇게 갖고 있다 팔 건데 그쵸. 물론 그 땅은 100% 올라요. 이미 올랐어요. 이미 올랐는데 뭐 2배까지는 몰라도 올랐어요. 뭐 금액 얘기하면 만족할 정도로 올랐을 것 같아. 이미 안성 같은 데는. 근데 11명이 나중에 5년 있다 만나서 우리 그때 팔자 했는데 이게 되냐 안 된다는 게 왜냐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뭐 싸우거나 해가지고 중간에 자기 혼자 가서 팔아달라고 막 요청하거나 못 팔죠. 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분을 팔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맞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그분들이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생기된 것들은 한 명이 꼭 뭐 어디 행방불명 되거나 아니 정말로 악담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처리 그래서 미리 뭘 다 해놔야 되지 않나? 그걸 아무리 해놔도 네. 힘들어요. 그럼 이게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자식한테 가잖아요. 근데 자식이 3명인데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이제 그거 지분 조금 갖고 있는 거 갖고 또 싸우거든요. 그 한 명은 또 외국 나가 있고 뭐 일해버리면은 그 땅 나중에 못 팔아먹어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누가 먼저 돌아간다면 그거는 우선권자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현 시대에서 매도 달아내. 그걸 계약서를 막 해가지고 하려면 모르겠는데 그거 7천만 원짜리 땅을 그거 변호사 해가지고 공증하고 하려면 몇백 들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정말 뭐 좋은 땅이 있으면 이거를 약간 펀드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굳이 뭐 저도 돈 생기는 일 아닌데 제가 책임지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사실은 그 땅을 누군가 살려고 하는 추천은 잘 안 하고요. 거의 안 하고 땅을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그 부동산공화국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면 일단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당연히 다 알든 모르든 답변 다 해드리고요. 근데 가끔 이게 게시판에 올리면 공개가 되잖아요. 내 정보가 땅 어떤 거 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담 받긴 받는데 뭐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개인 상담 오면 그냥 사실 솔직히 뭐 제 방송 아니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안 해요. 왜냐면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가끔 이제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제가 이제 같이 현장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기 그럼 중간 끊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구독 이해피님 예. 추천, 그러니까 토지 추천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또 자, 그다음에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토지를 어떤 매물이 괜찮아 이걸 추천하는 사이트가 있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가장 피해 많이 보는데 한 군데가 네이버 카페예요. 부동산 카페. 부동산 카페에서 지들이 사람 모아가지고 이번 주 이거 추천 너무 이렇게 막 하셔도 추천 돼요, 이거? 아니 괜찮아요. 나 이거 걱정되는데. 조만간 고소하면 당할 것 같아.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정말 괜찮은 땅이야. 그걸 추천을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연히 예. 몰랐는데 우연히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두 개는 좋은 땅이가 나왔는데 좋은 땅 보여요. 예. 근데 내가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인터넷에 띄울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가 거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우인데 왜 근데 개인 경우 그렇고 왜- 카페는 아니라.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토지 투자를 하면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이 안성이고 네. 뭐 용인도 가고 네. 뭐 평택도 가고 당진도 가고 다 대부분 핫한 지역들이죠. 네. 이미 한 2, 3년간 많은 투자자들이 갔던 지역이고 한 번씩 들어봤던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데 가서 땅을 어디서 알아보냐? 그 동네 현지 부동산 가서 다 알아보거든요. 네. 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네.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 부동산에. 네. 네. 그러면 그 부동산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만약 부동산 사장님이야. 그럼 딱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도 이제 물론 그쪽에 친하신 부동산 사장님 많이 네. 있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뭘 아냐면 나한테 몇 번 왔다 간 이 사람이 정말로 땅을 살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말 땅을 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쪽 동네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할 건데 금액은 뭐 한 5억에서 15억 사이로 땅 있으면 괜찮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정보를 뿌려놓고 다녀요. 왜냐면 내가 괜찮은 걸 사기 위해서. 그럼 정말 괜찮은 땅이 나왔어. 그럼 그 땅을 첫째 괜찮은 땅이 나왔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동네에 괜찮은 땅이라는 거는 시세가 100만 원인데 누군가 급해서 80에 내놓은 게 이게 괜찮은 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금매. 그럼 이게 괜찮은 땅이 나왔어. 그럼 첫째 누가 사냐? 동네 이장이 삽니다. 정말로. 제가 안성에 젓가리에 19만 원짜리 땅이 나왔어. 이건 정말 처음으로 제가 살라 그랬어요. 대출을 받아서. 이게 사면 나는 반드시 한 몇 달 안에 40만 원이든 50만 원 받고 팔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막 결론은 그거 너무 설득. 이장님이 사셨어. 이장님이. 그 이장님하고 만났었는데 어디 뭐 부동산 책 보면 이런 얘기 써 있죠. 네. 동네 이장을 가서 뭐 동네 이장님하고 친해져. 이장 어떻게 친해져? 이장하고 친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어. 못 친해져요. 그죠? 예. 저도 몇 번 뵈긴 뵀는데 못 친해져요. 그리고 이장님이 사요. 그 사람 못 사잖아? 그럼 두 번째로 사는 게 부동산 사장님이 삽니다. 이게 무조건 100만 원에 팔리는 땅인데 6, 70만 원에 진짜 싸게 나오잖아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이 손님 안 붙여요. 자기가 사버려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근데 사긴 사야 되잖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면 저희 말씀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첫째 이장님 걸러지고 걸러지고 이장님이 A 했는데 네. 두 번째 이제 부동산에서 동네 부동산 그 토박이 부동산이라죠. 오래 하신 분들 네네. 땅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걸러졌어. 네. 그러니까 자기까지는 안 샀어. 네네. 그럼 이제 그 주변 부동산 떨거지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토지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그 동네 부동산 분들이 또 괜찮은 분들이 삽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저처럼 그 동네 많이 다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얘한테 이 땅을 알려주면 뭐 괜찮은 사람을 소개를 해준다던가 네. 아니면 바로 살 것 같은 사람한테 가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올려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소개해줘. 아 카페는 마지막에? 그렇죠. 왜냐면 당연한 거죠. 아 카페가 마지막이네. 그치. 그러니까 아니, 진짜 좋은 물건이 나왔어. 그럼 카페에 올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진짜 좋은 물건. 누가 저한테 내가 너 일주일에 뭐 일당 500만 원 줄 테니까 안성에서 좋은 땅 찾아와. 이러면 저는 죽어라 찾아오겠죠. 근데 카페에서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뭐 저기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좋은 땅 찾아서 사람들 추천하는 거 아니죠. 뭔가 남니까. 아니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좋은 거라면 내가 먼저 하고 예. 그다음 좋은 거는 이제 뭐 하나 그러면 진짜 이렇게 평소에 나한테 이뻐 보였던 애들. 그렇죠. 손님들 이쁜 사람한테 줘. 여기 본인이 그래. 근데 땅도 내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아니 뭐든지 평소에 그래. 나하고 얘가 계속 갈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걸 주게 돼 있고. 저번에도 마스크 대란 났을 때 제가 이제 대표님 마스크를 그때 한 20장인가 드렸거든요. 좋습니다. 맞아요.
친하니까 드린 거예요. 네. 친하니까. 제가 정말 땅에 좋은 정보가 있다. 네. 그러면 땅은 일단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요.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제가 건물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땅이 진짜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소개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땅은 저는 안 떨어진다고 보니까. 왜냐면 지인을 위주로 주게 돼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질문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차가운 치킨님 저희 구독이 재밌는 좋은 분인데 그분이 한 질문 중에 옛날 우리가 보통 그 땅을 조사하면 영화에서 많이 보면 드라마나 여기 좀 읽을게요. 정보는 신문 개발도 구촌 동사무소 어떻게 연계돼 봐야 하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 뒤 질문이 이거였어요. 최순실 정치인 옆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 등기부 등본 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뭔가 정보를 알고 사지 않느냐. 요거 좀 말 좀 해주세요. 요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요거를 하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나?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그럼 일단 그분들 주변 땅을 사면 좋지 않겠냐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제가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 채널에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어요. 뭐냐면 꽤 됐는데 아니 저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많아요. 유명인들 정치인은 뭔가 좀 미리 알고 하지 않느냐. 이런 정치인들은 뭐 알고 하지 않냐.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알고는 맞아요. 걔네들이 왜냐면 하다못해 용도 지역 변경도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용도 지역 변경은 어쨌거나 시장 권한이고 뭐 이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국회의원이 가진 땅은 어떤 땅일까라고 제가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안성에 국회의원이 김학용 의원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분은 요번에도 당선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쪽 출신이고 근데 저분이 작년에 뉴스에 안성 쪽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아니 부동산 공화국에서 이런 거 좀 속된 말로 까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들은 매년 3월이 되면은 재산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 정보처에 올라가면은 PDF 파일로 쫙 올라와요. 이제 부동산 공화국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놨는데 저분 가진 땅을 제가 쫙 추렸어요. 11개를 직접. 그러면 말씀 죄송한데 아까 우리 치킨님이 말한 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인도 그 공개된 그 재산 목록에 주소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다 가능하죠. 땅은 다 돼요. 근데 주택은 안 돼요. 착한 치킨님 땅은 다 된대요. 땅은 우리도 다 찾아볼 수 있대. 그 정보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가 보시기 편하다고 이 부동산공학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보시면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시면 일반 자료실에 보시면 올해 것도 올려놨어요. 여기 국회의원 재산 공개 자료라고 3월달 거 지금 로그인 안 하셨구나. 들어가시면 이게 PDF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다운 받아 보시면 한번 잠깐 열어볼까요? 볼 수 있나? 볼 수 있는데. 국회 공보 자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땅이 나온다. 김학용. 나오죠? 그다음에 보시면 김학용 자료 지금 번지수까지 다 나오죠. 근데 주택은 번지수는 안 나와요. 돈까지만 나오고 땅은 다. 그럼 이분들이 가진 땅 목록이 나오네요. 이게. 다 나오죠. 좋은 정보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분 거를 10개를 다 등기부를 띄웠습니다. 제 돈을 주고 7,000원어치 들어가서 다 띄워가지고 봤어요. 맨 처음 뛸 때만 해도 세종고속도로 주변에 이 사람이 땅을 사서 약간 투기를 했을 것이다 가정을 하고 제가 띄웠죠. 근데 봤는데 그 중에 땅 대부분은 상속받은 거고 자기가 산 게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뒤에 옛날 자기 동네에 선산이 있어가지고 그거 맹지 탈출하려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아마 노후에 집 짓거나 이러려고 산 거 같은데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요. 쓸모없는 땅을. 그래가지고 제가 저 영상 마지막에 혹시 김학용 의원님이 저 영상을 제 걸 보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보신다면 나중에 땅 사실 때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공짜로 골라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저거 말고 최근에는 여수의 이용주 의원 있죠.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된 등기부상 주택이 27개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이 그 중에 11개는 부인하고 공동명이라서
실질적으로는 16채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대단해요. 집을 16개 갖고 있는데 자기가 다 실거주할 목적이래요. 자 그러면요 원래 땅은 집처럼 가격을 막 말하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손달수님이 여기 물어보면 예를 들면 예. 뭐 경북 문경시 동로면 명전 이런 땅을 볼 때 가볍게 좀 뭐부터 예. 조사하면 좋다 가격을 적어서 벌써 우리 간평 나에서 여기 즉답하기 힘든데 여기 보시면 상속받은 거예요 이분도 예.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걸 볼 때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떤 걸 위주로 봐서 이제 접근한다 뭐 이런 이 거 땅이 괜찮은지 이제 만약에 이 땅을 누가 산다 네네 이랬을 때 저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명전 285번지죠. 네네 그럼 저라면 그냥 네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죠 일단은 지도를 봐야겠죠. 네네 지도에 명전리 285 요 땅입니다. 오 답 없다 아니 이거 봐야죠. 이제 뭐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보시면 요 앞에까지는 지금 건물이 있는데 이쪽은 건물이 없어요. 한번 위성사진 보시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맹지. 근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길이 있긴 있거든요. 길 모양이.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걸 길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황도로라 그러죠. 그런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지자체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 확인을 못하면 디스코 앱에서 보시면 요 땅이죠. 요 땅. 요게 이제 도로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토지 들어가면 이게 하천으로 돼 있어요. 하천이니까 도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맹지인 거예요. 현재 지적도상 맹지라고 하는데 저 하천 위에를 도로를 깔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여기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뭐 농사 짓는 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주변에 어떻게 그런 걸 봐야겠죠. 주변 입지나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산속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크게 써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뭘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지역,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을 나눌 때 총 4가지로 나뉘는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집 같은 거를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개발은 안 되는 땅.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속은 받으셨지만 투자나 앞으로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손달수님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뭐 트렌드 생긴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산이니까 뭐 나무 어차피 상속 받으신 거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저를 만약에 저런 땅을 비싼 돈 주고 샀다 그러면 그래도 저 재산세 나와요. 근데 이거는 재산세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원래 주로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강의를 원래 하는데 이제 주택 시장이 요새 주택 강남에서 거의 강남 쪽 서울 좀 괜찮은 지역만 해도 10억 미만으로 집이 잘 없지 않습니까 요새는? 아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한두 개 더 사거나 이러면은 거의 종부세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게 주택 그 상가나 토지는 종부세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받아요.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종부세하고는 상관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를 낼 때 그 항목이 3개가 있거든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합산과세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있는데 농지는 거기 분리과세 대상이라서 거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농지를 만약에 내가 뭐 전에 그 어떤 국회의원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뭐 100억어치 갖고 있대요 땅을. 그 종부세 뭐 두드러 맞는다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농지를 100억 땅을 100억어치 갖고 있어도 종부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주택은 우리나라 어쨌거나 법령 해석에 따라는 다르지만 주택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뭐 세금도 사실 주택이 제일 싸요. 뭐 주택 세금 비싸다고 하지만 취득세도 뭐 제일 싸요. 네, 제일 싸고 제일 쌉니다.
그런데 그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필수 요소 아닙니까? 사람이 꼭 살아야 되는데 집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데 이렇게 모두가 다 공평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주택을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딴 사람이 못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종부세 내는 거거든요. 그럼 상가나 토지는 많이 가진다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오피스텔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종부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예 상관없진 않은데 그걸 오피스텔이나 상가 가져서 종부세 낼 정도 되려면 진짜 거부예요. 막 몇백억대 자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이 막말로 2주택자는 6억 이상만 갖고 있으면 종부세 해당인데 땅은 500억 갖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내거든요. 그 갑자기 이제 말씀 생각난 건데 아까 농지 얘기하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잘하는 분 중에 잘 이용하는 게 지방토지가 있고 농지연금 있잖아요. 예, 농지연금. 그거 이용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지연금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네네. 이제 저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좀 그 중에 이제 어떤 부분 혹시? 근데 일반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농지 말고 농지연금이죠. 농지만 돼요. 농지만 되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기본 그 평수가 있어요. 최하 300평 미만 이런 건 안 되고 100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그 이상 분에 대한 것만 되고. 그러면 뭐 그 한도 없이 아주 큰 것도 돼요? 예, 그건 상관없어요. 큰 건 상관없는데 작은 게 문제다. 작은 게 안 돼요. 그 농지 이제 땅을 사실 때 농지를 사면 아무나 못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맞아요. 농지는 농사 지을 때 써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정확히는 아무나 살 수 없는 건 아니고 많이 살려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미만 사는 거는 아무나 사도 상관없고 그 이상 사면 사실은 못 사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삽니다. 불법은 아니고 그냥 다 사요. 어떻게 사냐면 내가 농사 지을 거야 이러고 사요. 내가 강원도에 있는 땅을 만약에 1000평이다 그럼 못 사거든요. 원래는 내가 그 농시증 낼 때 내가 농사 지을 거예요. 그거 사. 내가 농사 짓는 게 내가 가서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 써서 하는 것도 내가 농사 짓는 거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자경제촌이라고 하는데 자경제촌을 하지 않아도 그 농지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사고 있고. 임야는 그런 게 좀 상관이 없고요. 임야는 안 되고. 예, 임야는 아예 그것도 없고.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개발을 할 때 농지 전용이 산지 전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농지 전용하고 산지 보면 농지 전용이 대단히 그 비용이 크던데 대부분 산지가. 농지 전용이 비용이 비싸다기보다는 산지 전용이 좀 싼 거죠. 많이 싸요. 예. 그 비용. 산지 전용은 그러니까 농지 전용은 농지 가격에 네. 평당 만약에 농지가 평당 10만 원짜리다. 이거 전용한다라는 거는 여기다가 그 용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그 지목을 답이나 그러니까 논이나 밭으로 돼 있는 걸 네네.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개발해서 바꾸는 걸 전용허가라 그러는데 그 전용을 할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땅값의 30%.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땅값이 만약에 평당 100만 원짜리면 30만 원 내야 되냐? 그렇진 않고 맥시멈이 있어요. 맥시멈이 16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당.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땅값 평당 금액의 30%를 내는데 맥시멈 16만 5천 원까지만. 정확히는 제곱미터당 5만 원까지만. 그러면 이제 물 한 모금 드세요. 먹었어요. 아니 저 뜯어도 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차피 30분 있으면. 그래도 목 타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여기 이제 개인적 질문인데 우선은 오상윤님이요. 예. 앞에 먼저 일반인이 토지 시세를 알기 어렵다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리면 네. 일단 귀찮아도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땅을 사는데 보통 5천만 원 1억 주잖아요. 네. 못해도. 현장 근데 안 가보고 자꾸 안 가보고 어디 아는 사람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살래 되게 잘못된 거예요. 네네. 무조건 가보라는 거고 두 번째 모르겠다. 그럼 디스코나 밸류맵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시세를 인터넷으로라도 보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게 네. 땅을 살려고 이제 어떤 땅을 얼마에 살려고 대충 이제 딱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네, 계약하기 그쵸, 전에. 그쵸. 네, 그쵸. 그러면 그냥 부동산 공화국의 질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것 중에 이게 제일 현실적이에요. 물어보면 일단 사기는 99%는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좀 아시는 분들이 보시니까 보고
아 이건 좀 이런 땅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분들 저는 사실 말 돌려서 해요. 이런 땅은 굳이 저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댓글을 다는데 그 견우77님이라고 그분은 절대 사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뭐 이렇게 다 알아버려요. 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그냥 부동산 공학 질문 게시판에다 물어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제일 편하고 아주 편한 답입니다. 물어보세요. 답해드린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여기 오는 것 중에 그냥 여기 몇 분 그냥 개인 상담 같은 건데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저기 이순님, 김포 양촌역 인근 유현리 토지 향후 개발함령, 김포 양촌역 인근 개발함령 말하는 것 같아요. 이순님이라고. 어떤 거죠? 잠시만요. 아니 내리세요. 네,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안 나오는데. 아니요, 저 이거. 양촌역 인근 유현리 토지. 네, 이 근처에 이제 개발함령 말하는 건데. 자 이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전국을 다 알지는 그렇죠. 땅은 모릅니다. 실제 주택이 달라서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 동네 부동산 사장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김포 양천역 인근 유현리 토지 이러면 답변을 못해요. 번지수를 딱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이제 그 말이죠. 토지가 아까 말했죠. 지역 동네에서도 한 10배 차 이렇게 사기 아니더라도 아까 그렇죠. 10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좋은 땅과 아닌 땅. 그래서 동네에도 계급별로 길가 닿는 땅, 아닌 땅, 또 용도 이런 차이 다 있잖아요. 모양까지.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번지를 대놓고 주시래요. 그럼 말씀해 주시는. 왜냐면 여기 지도 지금 잠깐 볼까요? 전혀 다른 데인데 네. 지도에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 클릭이 안 되네. 만약에 여기 178번지다. 그럼 이건 계획관리지역의 코너 땅이에요. 네. 이런 거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면 괜찮은데 바로 옆에 땅이지만 뭐 뒤에 거 이런 거 이런 건 농림지의 맹지거든요. 이거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번지수 한 끗 차인데 그래서 그 번지수를 모르면은 얘기를 못 하고 또 중요한 게 가격. 얘는 10,000원이고 얘는 1,000,000원이다. 그럼 얘는 10,000원에도 맹지를 살 메리트가 있지만 이게 살 것 같아. 10,000원이고 1,000,000원이면 이게 1,000,000원이면 또 비싸니까 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액하고 번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대략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질문도 좀 그러시겠네요. 뭐 전공님이 아니고 저 이혜피님이 양수리에 관심 있는데 121평도 적으셨어. 2종 일반 주거 상가부지라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이혜피님 집원을 주시래요.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네네. 토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집원을 공개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지금 주셨어요. 김포 유현리 400 아까 이수님 유현리 404-6번지 잠시만요. 주셨어요. 이 땅의 개발 가능성이요? 여기는 뭐 자연 녹지에 도로도 잘 붙어 있고 뭐 개발 가능성이라. 그거는 이제 저희 시도시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거 여기가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될지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 정보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이 땅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땅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땅값 계속 오르는 땅이에요. 그냥 땅이 좋은 나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지역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자연 녹지가 감싸고 있거든요. 모든 땅은 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 땅이기 때문에 뭐 이미 게다가 많이 엎어져 있어. 네모칸 보시면 다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땅은 좋고 나쁘를 떠나서 무조건 가격이 냅두면 계속 오르는 땅이에요. 가지고만 있으면. 모든 땅이 근데 거의 이래요. 나쁜 땅은 없습니다. 사기당하는 땅 빼고는 나쁜 땅은 없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땅 상당히 괜찮은데 가격도 비쌀 것 같은데. 가격 잘 골라서 사세요. 가격 한번 볼까요? 얼마인가? 여기 가격으로는 이제 나오니까 또 여기 가격 정사가 아닌데. 뭐 지금 요 뒤에 맹지가 85만 원에 팔렸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땅은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 150 이상은 물론 정확한 건 가봐야겠지만 200 이상 다. 200 이상 나오겠네. 200 이상 가. 맹지가 저 정도니까 뭐 저건 제로 탔고. 200 이상 아마 근데 실제로 파시는 분은 뭐 한 그 이상 부르겠죠. 네. 아니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스카이님이 토지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어떻게 되냐고 이제 제가 제 거 부동산공학 제 거 자꾸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하세요. 부동산공학국 채널 보시면은 제가 취득세랑 양도세 따로 종합부동산세까지 세금 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금에 대해서 많이들 다 헷갈려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세금은 딱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건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땅이 있어야 부동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 세금이 있고요. 세금을 나눌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두 번째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세금이 있고 건물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세금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지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게 주택인 거고 뭐 상가 지으면 건물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에서 필수 요소로 분류를 해놔가지고 토지, 건물, 주택 이렇게 주택을 아예 개념을 다르게 봐요. 그래서 세금을 볼 때 토지 세금, 건물 세금, 주택 세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주택을 세금을 뭐 1.1, 2.2, 3.3 거기다 뭐 하면은 뭐 0.2부터 가지고 3.5까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취득세에서. 그렇죠. 이거는 주택만 그런 거고 모든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은 다 똑같습니다. 4.6%예요. 4%에다가 그 저기 뭐야 주민세 지방세 어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거 해가지고 총 기본적으로 모든 주택을 제외한 모든 그 부동산 취득세는 4.6%인데, 주택은 필수 요소니까 좀 빼줘요, 할인해줘요. 그 외에 농지를 좀 깎아줍니다. 농지는 우리가 원래 농업국가잖아요. 밥을 쌀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지는 또 조금 할인해줘요. 그 외에는 모든 부동산 세금은 4.6%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택 아니죠, 농지 아니죠? 4.6%. 임야 주택 아니죠, 농지 아니죠? 4.6%.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별장 뭐 많잖아요, 상가, 네. 뭐 아파텔, 하여튼 주택과 그 농지를 제외한 거는 무조건 4.6%다. 왜?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세금 좀 쉽습니다. 팬클럽인가 봐요. 부동산 공화국 화이팅. 빨간 화살표님. 핫하트. 좋다. 빨강 화살표님이 제 저희 부동산 공화국 애청자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아니 정말로 제가 보지만 토지를 질문하기도 어렵고 토지 답변 주기도 사실 토지는 답변이 좀 길어져요. 쉽게 일반인들한테 할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건 길어지잖아요. 솔직히 단순 답변이 안 나올 때가 많아서 정성을 좀 쏟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운영도 힘들고 또 많은 경우에 현장도 가보는데, 현장 가끔 유튜브 보니까 가서 현장 몰고 와서 땅 그때 얼마짜리 잡기 뭐 쌌다? 그 안성에서 그거 제가 그때 다시도 하던데. 밤에 심심해가지고 이제 안성이 핫하니까 네네네. 안성에서 싼 땅은 얼마짜리 있을까? 아시는 제가 부동산 사장님들 많잖아요. 네네. 쭉 전화를 했죠. 제일 싼 땅을 했더니, 아니 싼 땅이 없지 요새. 싼 땅이 그죠? 뭐 한 10만짜리 없어요 그랬더니 10만짜리,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아니까 10만짜리를 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면 안 되지. 안 되는 땅이니까. 안 되는 땅이지.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저는 사실은 그쪽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당진하고 평택, 안성 이쪽에 있는 부동산 시스템 전산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제가 그분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쪽 전산을 다 볼 수 있어서 거기 매물이 몇천 개 나오는 걸 저는 그냥 집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쪽 보는데 제일 싼 거 그냥 클릭했더니 2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안성에. 그래서 안성에 2만 원짜리가 있네. 그래서 심심한데 이거나 보러 가야지. 갔더니 저 위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2만 원이겠죠. 근데 다행히 거기는 길은 있어요. 아, 길이 있어요? 길이 있고 그 산에 절도 있어요. 어. 절도 있어. 그래서 그 영상 재미로 찍고 왔는데, 그런 땅을 이제 누가 사냐? 그게 이제 16억이었거든요. 15억 7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2만 원인데 워낙 크니까. 그걸 누가 사냐? 그 기획부동산이 사는 거예요. 얼마에? 2만 원에. 2만 원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좋죠. 사서 그걸 이제 지분으로 한 30만 원씩 팔아먹으면 네네. 사람들은 잘 속지. 왜냐면 길도 있지, IC에서 가깝지. 우선 싸잖아. 예, 게다가 30만 원. 안성에 30만 원짜리 땅을 내가 살 수가 있어? 묻어두는 걸로? 말이 안 되는 싸. 예, 그런 거 사면 이제 올라요. 그 땅 가격도 오릅니다. 대신 30만 원을 샀지만 원래 가격은 2만 원이잖아요. 네. 2배 올라봐야 4만 원 되는 거예요. 네. 5년 있다 2배 올랐어. 팔려고 봤더니 4만 원이야. 네. 이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스카이님이 저도 부동산 구독 꾹 눌렀어요. 유튜브 구독도 좋은데요. 회원가입 하세요. 그거 가서 회원가입 하시면 그래야 질문 답변 달 수 있거든요. 질문하면 답변 꼭 다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그래서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또 홍보를 잠깐 해드리면, 부동산공화국 사이트에 질문 올리시면 제가 이걸 저한테 개인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을 낼 테니까 좀 뭐 답변해달라 이런 분들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도로 사용 청구권도 올라와? 별걸 다 물어본다. 네,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모르는 거는 가끔은 제가 이제 검색해서 답변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면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께서 토지 분석 요청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 땅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기획부동산 땅이에요. 네. 약간 좀 변형된 기획부동산인데 어쨌거나 사면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 충분히 속기 쉬운 땅인데 이걸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이게 해가지고 질문 쫙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네. 답변을 달고 안 달고 이걸 떠나서 밑에 답변 보시면 제가 먼저 달았죠 답변. 네. 그 밑에 저희 통계청장님이 또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하시는 분 중에 고수분이 계세요. 견우칠칠님 답변 달아주시고 답변 장난 아니다. 여기 와 답변 이렇게 정보를 다 달아 이거 무료 다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이래가지고 돈 받고 이야. 제가 못해요. 예. 야, 이분이 대단하네. 이만큼 답변을 달아주시고 통계청장님 또 달아주시고 야. 이런 질문 답변을 딴 데 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만 원 줘도 저렇게 답변 못 듣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런 거 질문 올리고 얘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기 통계청장님 디스코 저기가 저기 디스코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관대평사님. 예. 요번에 또 저희가 여기 야, 좋네 시스템. 그 법률 관련해서 네네네네. 그 법무부 장관님 또 초빙을 요번에 해가지고 아마 법률 관련 부동산 법률 같은 것도 한번 조만간 할 얘기긴 합니다. 네. 아니 정말 좋죠. 저렇게 다 답변 달아주시고 다 하면 근데 정말 정성스러워. 견우술진이 뭐하는 분인데 이렇게 다 알아. 스카이님이 땅 사려는데 매수자도 주택처럼 실소유자와 투자자로 나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는 투자자가 90%예요. 투자자가 90%. 예, 투자자가 90%고 실소유자들은 보통 금액대로 얼마짜리 사냐면 실소유자라는 건 땅을 사서 상가를 짓던 단독주택을 짓던 건물을 지을 사람을 실소유자로 보거든요. 최종적으로. 예. 그 전까지는 다 이제 투자자로 보는데 보통은 거기다가 딱 건물을 지을 정도까지 되려면은 땅값이 뭐 한 싸게는 200, 비싸게는 1000만 원. 예. 까지 보통은 가야 건물을 보통 지어요. 안성 같은 경우도 옛날 20만, 30만원짜리 땅 많았는데 거기다 건물 짓는 경우는 잘 없고 그 땅이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쯤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 우리 써니리님이요 보유한 지 20년 되셨대요. 예. 해외 근무로 인해 농사를 못 지으셨대요. 내년부터 해외 근무를 20년 하셔오셨나봐요. 능력자신데 되게 캐리어 좋으신 분 같은데. 자, 내년부터 농사 가능합니다. 농지로 팔아야 할지 용지 변경해서 지어야 할지 답변 좀. 보통은 이런 경우에 주소 주셨어요. 예, 어떤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땅에다가 그 지금 용지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용지 변경이란 말은 없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가 논인데 논에다가 집이나 상가를 지어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아니면 그냥 팔까 아니면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팔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냥 파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 땅값이 만약에 10억인데 네. 건물 짓는 비용이 5억이야. 그러면 10억에 내가 5억 들어갔죠. 그럼 이 땅을 얼마에 팔아야 돼요? 최소 손해 안 보려면 15억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 대부분은 건물을 지어서 그 땅의 총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파는 게 더 좋고 지금 질문 다시 보면 그 20년 대신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여기다 집을 지어서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좀 덜 낼 수가 있어요. 그 20년 동안 그거 했으면은 비사업용 토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그 사업용 토지 요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제일 좋은 거는 이분이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국내에 만약에 주택이 없다. 네. 무주택자라는 가정하에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1가구 1주택인 상태로 팔면 양도세를 안 내실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남는 세금이랑 개발비 이런 걸 다 더해도 네. 일반적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팔면서 그냥 세금 좀 더 내도 큰 차이가 안 나고 골치가 덜 아프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비사업용 토지라도 20년 갖고 계셨으면요 네.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20년이면 30% 감해주는 게 있어요. 네. 최고. 그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세무사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여기다 집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돈 들어가고 파는 것보다는 네. 그냥 파는 게 속편할 확률이 높아요. 아. 예.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개발해서 팔면은 되게 많이 남거나 세금으로 이득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그런 경우가 잘 없고 이런 경우 많아요. 땅이 10억인데 개발 5억 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15억, 최소한 15억 원에는 팔아야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득은 못 봐도. 그렇죠. 근데 15억에 잘 안 팔려요.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려요. 보통은. 서울 같은 데는 아니지만 지방은 특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게 건축비나 이런 것들 뭐 통보만 해서 팔 수도 있지만 예. 건축까지 하게 되면 건축비는 서울이나 지방 똑같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오히려 효율적에서 안 좋은 경우 많고 가장 힘든 거 누가 옆에서 부추길 때가 많아. 야 이거 개발해서 팔면 돈 된다 근데 그 나중에 제가 건축 전문가님도 모셔서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보통 직접 집 짓는 경우 몇 년 늙는다 그러죠. 그런 말 주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이 건설한 분도 여기 듣는 분도 있겠지만 죄송한데 정말 건설업자를 잘못 만나면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이미 또 준비해 놓은 분이 있어서 한번 오실 거거든요. 그때 이런 건설 말고 진짜 쉽게 개발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 권유예요, 진짜로. 그 땅이 땅만 있는 상태에서는 살려는 사람이 100명이면은 거기다가 건물 지어 놓으면은 살려는 사람이 한 3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빨간 허상표님은 예. 안 좋네요, 갑자기. 빨강 상표님이 위로 부탁을 해오는데 위로 주세요, 위로. 회사 예. 건잘 안 주셨대요, 아니, 위로. 제가 위로 받아야 돼요. 저 형님이 제가 알기로 땅 부자세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형님이 그 빨강화 상표 형님께서 본인이 이제 제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땅 몇 개 저한테 네. 봐달라고 상속받은 땅인데 봐달라고 해서 제가 몇 개 봤거든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저기 안성에 스타필드 바로 옆에도 땅 1000평 그러면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 경기도 땅들이 예. 장기적으로 상당수가 사실 압력을 받잖아요. 개발하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역 아래 가서 좀 나쁜 땅, 좋은 땅 고르고 이제 이건 다른 문제로 치고 만약에 이제 전체 그림 봤을 때 맹지라 하더라도 사실 예. 뭐 경기도 전체를 보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냥 이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땅값은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땅값은 네. 40년 동안 제 자료를 40년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네. 40년 동안 한 번 떨어졌어요. IMF 때 그때 0. 몇 프로 떨어지고 전체가 보통 몇 %씩 계속 오르거든요. 전체가 네. 전체가 이렇게 몇 %씩 오른다는 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양적 완화 시작하잖아요. 네. 이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시작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다라고 대부분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게 땅이에요. 왜냐면 집은 모자르면 더 지으면 돼요. 땅은 우리나라가 안 나와.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서 야 뭐 나라를 키우고 하자 살자라고 한 이후에 땅은 항상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더 늘어나지 않아요. 땅은 수요가 항상 변동할 뿐이지 공급량은 땅은 항상 한정돼 있고 공급량 가지고 조절을 못해요. 근데 주택은 아무리 그래도 공급량이 조금이라도 조절이 되거든요. 공급량도 조절이 되고 예. 또 이제 정부 규제에서 돈 가는 것도 가름을 타고 제가 그 얼마 후에 질문에서 내가 화폐 가치 뭐 하나 간다 좀 찍어서 올릴 거 있는데 예. 그때 보고 하여간에 땅은 공급을 못하니까 아예 예. 못하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차별을 준다면 요즘에 지방도 보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사실. 오른 데만 올랐지만 안 오른 데는 또 많이 그래요? 그대로예요. 아. 10년째 그대로인 데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 시내 땅 있잖아요. 우선 이제 너무 외곽 우리가 이런 얘기했고 예. 서울 시내 보면 우리 이제 아까 뭐 빌라 지어서 파는 분도 많고 뭐 이렇게 예. 보고 오피스텔도 많은데 정말 서울 시내 땅값도 장난이 아니에요. 예, 서울 시내는 더 비싸죠. 솔직히 이종 여기 강남 지역 가보면 이종 하나에 뭐 평당 뭐 3,500, 뭐 4,000 이렇게 엄청나게 부르는데 예. 계속 올라갈까요? 보시기에? 그것도 그렇죠. 계속 오르죠. 예.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통일되면 장난 아니죠. 여기 통일되면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통일되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그렇죠. 네. 제가 이거 한 가지 네네. 또 이거는 이 얘기도 쭉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네. 2년 전에 한참 안성 다닐 때 네네네. 그때 이제 안성 다니다 보면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어디 안성 말고 그러면 어디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했던 데가 저랑 같이 다녔던 그 비서실장 그 맹지 TV 있잖아요. 네네. 같이 맨날 다녔을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파주나 고성 네네. 그 연천 이런 데 땅을 사라. 왜 거기 땅을 삽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통일이 된다. 한 번 가야지. 네, 제가 가야 끼지 한 번은.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통일이 되니까 거기 땅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통일이 뭐 언제 될지 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때가 한참 김정은이 미사일 쏠 때거든요. 분위기 안 좋을 때. 근데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 아무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땅을 사놓으면 조금만 좋아져도 땅값이 빨리 오른다. 그 했는데 그러고 평창 올림픽 하면서 난리가 났죠 거기가. 예, 거기가 김정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그때 매니저였으니까 매니저님 거기 평창 아니 그 뭐야 파주랑 이런데 땅 사도 됩니까? 그 제가 그랬죠. 이미 늦었다. 타이밍 늦었다. 이제는 팔아야 할 때다. 왜? 통일이 되겠어? 안 돼요. 제가 봐도 통일이 안 돼. 그럼 통일이 되면 연천에 뭐 테마파크가 생기겠어? 안 생겨요. 거기 다 DMZ인데 뭐가 생겨? 그잖아요. 하지만 통일될 것 같은 이슈가 있고 분위기가 있어서 뉴스가 나오니까 땅값은 오르거든요. 그때 팔고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 질문하고 맞는 게 있네요. 아까 여기 누구야? 저기 그 여기 스카이님이 토지 투자도 단타가 있나요? 그 단타 말한 거잖아요. 단타가 있어요. 단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수가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정말 소스가 있어야 된다. 소스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소스가 없고 그 파주나 고성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좀 단기간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거고 정말로 그때부터 계속 미사일 쐈으면 여태 땅값은 안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은 만났겠죠 트럼프를. 뭐 트럼프 만나면 오른 거니까. 엄송자님이요. 안성 땅 지금이라도 매입해도 되는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매입해도 되냐라는 거는 땅값이 안 떨어지겠냐 물어보시면 안 떨어집니다. 지금 그쪽 가서 괜찮은 땅 한 2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평당 4차선 도로변이 지금 많이 올라가죠. 한 200만 원 정도 가요. 사도 그럼 나중에 이게 250, 300만 원 가겠느냐? 갑니다. 하지만 200만 원짜리 사서 250짜리 될 걸 살지 안정적으로 아니면 50만 원짜리 사서 그거 100만 원 될 걸 살지 그거는 이제 고민해봐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가격이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왔다라는 거는 여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이제 건물 지을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상관없어요. 사도 상관없으시대요. 근데 이제 토지 시장은 좀 뭐 어렵게 생각도 되는데 좀 보시면 아까 말씀 진짜 명언이에요. 사기만 안 당하면 사기만 안 진짜 당하면 그 말이 명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뭐 이소띠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알게 됐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하여간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디스코에 많이 사랑하시고 군사보호구역 저기 이선님이 군사보호지역 긴 시간으로 보고 해제될 가능성이 있냐? 그걸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질문이 상kom해 주려고? 아니 용도 변경이 될 수 있겠냐? 이거는 내일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20년 있다가도 안 될 수.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군사보호구역 있으니까 안 좋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군사보호구역이 이제 뭐 있지만 그 어쨌거나 군부대랑 가까워서 있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그쪽에 다 휴전선 밑에니까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도 뭐 괜찮은 땅들은 가격은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땅이 뭐 아주 안 좋고 이건 아니지만 똑같은 조건 똑같은 가격일 때 군사보호구역 옵션이 없는 게 더 좋죠. 하지만 그 동네 가보면 뭐 김포 풍곡리라고 하셨는데 저 동네 가보면 다 군사보호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편의점 있고 상가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뭐 가격 대비 괜찮은 땅이 있으면은 투자하셔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혜피님 좋은 땅 소리 부동산 구하고 저기 접속하세요. 사실은 땅은 여기저기 의뢰하다 보면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러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현장이 제일 중요한 게 가서 보면
가격은 이게 맞는지는 곧바로 답을 못 내겠어요. 근데 우선은 좋다 이런 땅들이 있어요. 위치에서 보면 누가 봐도 그런 땅들이 이제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가격은 모르겠는데 팔기도 좋고 사기도 좋다고 나. 근데 제 경험상 가서 봤는데 땅이 누가 봐도 좋은 땅 있죠. 그 비싸요. 비싸지 당연히. 비싸요. 비싸고 이제 저는 약간 비싸도 제가 하잖아. 제가 고수는 아닌데 근데 그런 땅이 좋은 건 뭐냐면 땅 투자하실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싸게 사서 싸게 팔아라. 이게 딱 들어보면 되게 괜찮은 말 같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이게 현실 안 맞아? 좀 현실이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게 일단 싸게 사서 싸게 팔아라. 그러면 일단 싼 땅을 제가 봐야 되잖아요. 싼 땅을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거는 네. 그 주변 땅보다 상대적으로 싼 땅이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은 주변이 다 100만 원인데 70만 원짜리 땅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산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핸드폰이 다 고만고만한데 100만 원인데 하나가 70만 원이야. 그러면 얘 성능 다 비슷하니까 70만 원 괜찮은 거지만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은 다 100만 원인데 70만 원짜리 있고 15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면은 150만 원짜리가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에요. 네모 반듯하고 도로도 안 깎여 있고 그러면 그런 땅이 비싸지만 팔 때도 팔기가 쉬워요. 네,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200만 원에 팔 바에는 150짜리 사서 나중에 급할 때 뭐 200, 230에 팔면 더 빨리 팔려요. 그러니까 사실 꼭 그 싸게 사서 싸게 팔라는 게 꼭 맞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개발할 능력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토지 할 때 저희 이제 좀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얘기지만 하자가 그러니까 땅에 가서 보면 어떤 거는 뭐 종이 안 좋고 어떤 거는 땅 모양이 안 좋고 어떤 건 위치 좀 있는데 약간의 감이 또 능력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약간의 개발해서 그 하자를 하나씩 쥐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것만 채워주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예. 그런 땅을 볼 줄 아는 분이라면 돈을 크게 벌어요. 그건 진짜 크게 벌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는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토지 투자 책 보면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많이 써 있어요. 뭐라서 저도 이제 책 내자고 몇 번 했는데 안 한다는데 그 뭐 땅이 파인 걸 사서 성토만 좀 하면 제값을 받는다. 다 좀 인터넷 방송이니까 다 개소리예요. 왜냐면 그거를 많이 보세요. 땅이 까였어. 근데 그게 만약에 그 흙을 덮는데 만약에 평당 5만 원이 들어요. 그 평당 5만 원 덮어가지고 만약에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만 원어치 흙을 덮어가지고 10만 원을 더 받으니까 5만 원 내가 남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네. 그 생각을 그 땅 파는 주인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땅 주인이 제일 잘 알거든. 근데 네. 걔가 그걸 안 하고 파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걸 누가 그 책에 다 그렇게 써있는데 안 해본 애들이 그래. 네. 실제로 가서 해보면 땅에 흙 붓는 것도 일이고 그 힘들어요. 예, 그래서 다 돈이고 이거 다 체크 다 해야 예, 되고 가보면 뭐 배수로 없고 이런 땅 엄청 많거든요. 그 뭐 앞에 그리고 제가 제 영상 중에 땅을 하시다 보면 도로가 없어가지고 맹지 같은 경우는 국어 점용 허가라고 이제 토지 좀 공부하신 분들이 국어 점용 허가라는 게 있어요. 국어를 이렇게 점용해가지고 도로로 쓰면 된다 이런 거 말 많이 들어보시는데 그것도 뭐 인터넷이나 책 같은 데 보면은 국어 점용 허가를 내서 뭐 땅의 가치를 높여야 뭐 개소리 써 있어요. 왜냐면 만들어 되는 것처럼. 왜 제가 그 말 하냐면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안 돼요. 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안 돼요. 제가 그 담당 공무원도 만나보진 않고 전화로 해보고 막 했는데 오죽하면 그 담당 공무원이 국어 전용 허가 그 담당 공무원이 제 거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 말이 맞다. 이거 다 되는 거 아니다. 제발 이걸로 전화 좀 하지 마. 네. 그런 거 이렇게 너무 인터넷이나 책만 보고 된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정말로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시죠. 그리고 관공서 들리면 돼요. 네, 동네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지자체. 네,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바닥에 오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있는데 책 쓰신 책 서점에 나온 사람 제가 장담하지만 7-80% 너무 심했나? 하여간에 그냥 베껴 쓰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거 보고 나서 보면 앞뒤 현장하고 안 맞는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금방 우리 이월 대표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건 현장 가서 부동산 들리고 현장 보고 뭔가 개발에 문의가 있잖아요. 요즘에 저희 지자체 공무원님들 대단히 대답 잘해주세요. 물론 정확하게 이거다 말은 못해요. 공무원이시니까. 그러나 최소한 잘못된 건 막아주실 정도의 대답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꼭 들려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질문 저거 한번 해주실래요? 시티러버니까 꼭 여쭈고 싶대요. 아, 예. 동생.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지자체 전화하잖아요.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네네. 그 전화하면 저도 이제 뭐 가끔 전화하지만 네네. 좀 건성건성 얘기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 조금 딱 좀 이건 팁인데 그 공무원들도 자기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만약 제가 전화했어요. 근데 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대충 둘러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죄송하지만 담당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까지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꼭 적어놓으세요. 그거 공무원이 이름을 공무원은 무조건 이름을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이름을 얘기해서 내 지금 전화 받는 얘가 내 이름을 확실하게 지금 뭔가 인지를 한다거나 어디다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답변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럼 어디 공무원이나 AS 센터 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티러버님이 해남이 해남 개봉 방춘리 만평 방춘리. 요 땅도 마찬가지로 번지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산이면은 딱히 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긴 해요. 근데 일단은 정확하게는 나중에 아시려면은 번지수를 아시면 그래도 지도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산인지 아니면은 개발이 되는 산인지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티러버님 지금 말고 그 부동산 공학고 회원 가입하시고요. 아까 거기다 질문 다시면 아마 답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거의 10시라서 뭐 제가 저기 마지막 질문 스카이니까 하고 오늘 그만하는 걸로 되게 이제 고생하셨으니까요. 오늘 1시간 반 가까이 해서 요즘은 몇 년 전보다 전원주택, 요즘 전원주택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원주택이 인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전원주택용 수도권 토지도 가격 인기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전투 많이 안 짓나? 아니 전원주택 인기가 요즘에 없진 짓긴 않은 여전히 것 같아요. 경기도 많이 짓는데? 많이 짓고 있는데? 전원주택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원주택용으로 쓸 수 있는 그냥 일반 매물 나온 땅이 있고 아예 그냥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처럼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있는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인기가 조금 시들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치 조금 다 팔리더라고요. 사실 용인에 지금 그 처인구 그 SK 하이닉스 들어오는데 거기 문풍리 이쪽은 그 보통 이런 전원주택 부지는 땅값이 잘 안 오르거든요. 네. 땅값이 투자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값이 잘 안 올라요. 근데 이런데 최근에 세종고속도로 IC 주변 뚫린데 안성 동안성 올랐어. IC 그쪽이랑 이쪽은 오히려 저런 것들이 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인기 있던 그 양수리나 이쪽 양평 이쪽은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지금도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잠깐 주춤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원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인데 이것도 제가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이름이 전원주택인 거지 거기에 내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가끔 주말에만 가서 쓰고 이러면 얘는 별장으로 들어가요. 원래 법적으로는 별장으로 들어가면요 취득세 4.6%에다가 재산세가 4% 나옵니다. 재산세가 4%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 주택의 100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위장 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별장으로 쓰고 있지만 일반 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 대신 별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되는 거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편법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써가지고 재작년인가부터 양평에서 그걸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뭐 그쪽에 전원주택이 약간 주춤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서울 근교에 뭐 물 좋고 공기 좋고 한 데가 양평이 가까우니까 그쪽에 지금도 많이 하시고 또 인기가 좀 시들어들었다고 해서 그때 그런 땅을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 한 2-3년 지났다고 해서 땅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다 올랐어요. 조금이라도. 아예 건물을 사놓으신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죠. 우리 이혜표님이 그러는데 양수리 2종 상가부지? 양수리 상가부지 아까 번지수를 주셨나요? 안 주셨는데 뭐 번지 안 보고도 대충 사실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 2종 상가부지라는 게 말이 좀 안 맞고 있어 지금 저거. 사실 일단 2종 상가부지라는 말은 없고 아마 2종 일반 주거 아니면 거기에 상가 건물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일반 상업지 같은 걸 텐데 보통 2종 양수리면 일반 상업지도 아니고 2종 일반 같은데 그래도 보통 2종 일반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 땅이 안 좋은 땅은 잘 없어요. 근데 상가로 말한 거 봐서는 비싸게 나올 것 같아. 단어 자체가 이 구독자님이 이렇게 쓴다는 자체는 브리핑한 사람이
2종인데 상가 가격을 받으려는 느낌. 나 그래서 저 표현이 안 좋다 이거야. 아니 근데 2종 일반에다가 뭐 편의점이나 커피숍 할 수 있으니까 상가 부지라고 보통은 이제 표현을 한다 이거지. 예, 표현을 많이 하긴 그러면 해요. 가격을 비싸게 부르거든 만 그래서 이해피님 이거 올려보세요. 지번을 정확히 줘서 부동산에 올리시면 저도 답변 다 할게요. 이해피님 거는 제가 답변 다 할 테니까 거기다가 올려보세요. 정확한 부지 거기다가 번지 달면. 아 그리고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최지호님께서 네.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두세 배 정도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랑 실거래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공시지가가 뭐 10,000원인데 실거래가 100만 원인 땅이 수두룩하고 근데 보통 이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는 잘 없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맹지로 나오는 것들. 제가 평택에 얼마 전에 맹지도 공시지가 80인데 70만 원만 주고 가져가 이런 땅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는 공시지가랑 그 실거래가랑은 거의 상관이 없고 대신 이걸 보셔야 돼요. 공시지가가 매년 2배 올랐다. 매년 2배씩 쭉 올랐어요. 그럼 실거래가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더 한 10배씩 차이 납니다. 보통 경기도까지만 해도 한 4-5배, 3배, 2-3배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기 지방 가면은 정말 심. 기본 10배 이상씩 차이 나요. 공시지가는. 자 오늘 부동산 공화국의 이유열 대표님 모시고 재밌으셨죠? 사실은 토지 얘기 물어볼 때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 컨설팅 해주는 분들 많죠. 좋은 분들 많은데 토지가 정말 답답한 게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제 사실 더 들어가면 토지는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리관계에서 좀 또 정확히 더 들어갈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게 또 토지거든요. 왜? 이 집합 건물이나 이 아파트 이런 거는 단순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토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학 들어가시면 오늘 이렇게 단순 답변해주고 말고도 다른 것도 답변해 주실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일반 시행사를 하거나 토지를 갖고 뭐 하시겠다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로 적극 추천드려요. 부동산공학 가입하시고 질문 거기다 직접 다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못한 답변해줘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는 사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모실지 아직 말씀은 끝나 있는데 그 우리 도시공간의 곽창석 대표님 또는 저기 이승훈 대표 둘 중에 한 분 모실 건데 시간 맞춰보는 분 맞는 걸로 모실 거고 그건 이제 주 중간에 제가 공지를 낼게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